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의 제2부 공과 중도의 11번째 강의로서 제목은 연기법과 용수의 삼재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공이라는 것이 단순히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로 하기 참 표현하기 힘든 어떤 사물의 참모습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강까지 뭘 강의했냐면은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수상행시, 역부여시를 강의를 했는데 그 다음 구절은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입니다. 그러니까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즉 모든 사물의 참모습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서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늙거나 줄지도 않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누가 그렇게 볼 수 있냐면은 공의 이치를 깨달은 관자재 보살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근데 범부가 보기에는 우주 삼라만상이 찬란하게 전개되어 있는 것이 보여요. 범부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색즉 시공의 이치를 깨달은 관자자에서 볼 때는 범부가 보는 그것이 다 실체가 없어서 헛개비 같아서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거기에는 참된 이름을 붙일 것이 없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보고 경험하는 세상은 두뇌가 구성한 것으로서 꿈이나 가상현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보는 세상이 꿈이나 가상현실과 다름없다는 것은 불교에 대한 세 가지 오해 제1부, 제7강과 8강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두뇌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기관이 만들어내 주어진 정보를 두뇌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수상행시, 즉 정신적인 것에 관한 것이라면 공의 이치를 깨달은 자가 보는 세상은 범부가 보는 세상과 달라서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늙거나 줄지도 않느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물질에 관한 얘기라면 지금 요 구절을 해설하기가 좀 시기적으로 빠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물질계에서 불생불멸이라고 한다면 그건 제일 먼저 우리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에너지 보존인데 그것이 간단치 않습니다. 왜 간단치 않냐면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말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주 상수를 진공이 갖는 암의 에너지를 본다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거기에 늘 일정한 그 상수의 그 에너지를 갖는다면 우주가 커지게 되면 에너지가 자꾸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학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식을 제가 소개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불생불멸에 대해서는 물질적인 면은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은 다음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이 11강에서는 그 다음 구절 시고, 공중, 무색, 무수상, 행식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깨친 자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리학적 원리와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반야심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먼저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의미를 정리해 두고 이것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양자역학의 내용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기법과 대승불교의 기본 철학인 중간학을 통해서 공사상을 확립한 용수의 삼재계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용수라면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대승불교의 기본 철학인 중간학, 다시 말하면 공과 중도에 대한 그 철학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도 있다.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도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도 없다.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도 멸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제일 원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일 원인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근원이 되는 신과 같은 것이 제일 원인이죠. 또는 유물론이라면 물질이 모든 것이 근원인데 그렇게 게 아니라 모든 사물은 상호 의존적이어서 소위 그것이 무엇이라고 할 만한 그것 고유의 자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호 인과가 돼서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체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는 뜻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기법은 불교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대승불교 관점에서는 초기 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지금 대승불교 관점에서 반야신경을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대승불교 관점에서 연기법을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경전이나 논술 해설은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연기법에 맞으면 불교 교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성제에 대한 해석은 경전마다 달라요.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아함경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진멸도의 사성제를 얘기하는데 지금 보다시피 반야신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불생불滅입장에서 무고진멸도라고 그러잖아요. 화엄경에는 또 뭐라 그러냐면 중생의 수만큼 사성제가 있다고 그래요. 열반경에서 또 뭐라 그러냐면 번뇌적 보리요 생사적 열반으로서 끊고 얻을 것이 없다고 그래요. 이게 그럼 다 달라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보느냐 해가지고 다 연기법에 맞춰서 아함경은 아함경대로, 반야신경은 반야신경대로, 화엄경은 화엄경대로, 열반경은 열반경대로 그 연기법에 맞춰서 사성제를 설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현대 과학은 연기법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모든 과학은 연기법이 그 바탕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의 모양과 물질의 분포가 서로 연기적 관계에 있다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해서 물질이 운동할 때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에 의하면 힘이 잡아당겨서 운동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반 상대성이라면 시공간의 모양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그 구부러진 모양을 따라서 물질이 운동한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의 분포는 시공간의 모양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시공간의 모양을 만든 건 누구냐? 그 물질의 분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만드는 거죠. 양자역학은 뭡니까? 관찰 대상과 관찰자가 서로 연결적 관계에 있는 거죠. 관찰 대상이라는 것은 관찰자가 보지 않았더라면 그거는 우리가 보는 그 입자라든지 세상이라는 것은 관찰자와 관찰 대상과의 상호작용에서 나온 연기적 존재라는 걸 말하는 거고, 진화론은 뭐죠? 유기체와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는 거죠. 환경이 변하니까 유기체가 변하는데 유기체는 또 마찬가지로 자기가 살기에 맞게 환경을 변화주는 거죠.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에는 산소가 대개 공기 중에 21%인데 그거는 유기체가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일 생명체가 없다면은 화성처럼 지구상의 산소는 그 결합력에서 1%도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체와 환경은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복잡성의 과학, 제3의 과학이라서 복잡성의 과학은 그 자체로서 연기법에 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법을 과학적으로 가장 잘 묘사한 사람이 전 존 무이어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미국의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를 시에라 클럽인데 그 시에라 클럽을 창설한 사람이에요. 뭐라 그랬냐면은 어떤 것을 하나 따로 끄집어내려고 할 때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그것에 걸려 딸려 나온다는 사실이다. 생태계에서 뭐 하나를 끄집어내려고 그러면은 그 하나만 가지고는 얘기가 안 돼요. 우주 삼라만상에 딸려 나온다는 것이다.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이 조무의 관찰인데 그게 연기법이죠. 그 말은. 그 용수는 여기에서 연기법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연소생법, 아설 즉 시공, 여기 시가명, 역시 중도의. 그러니까 인연으로 생겨난 법, 나는 그것을 공이라고 말한다. 그것, 그러니까 연기된 것, 공도 연기된 것이죠. 역시 가명이며 그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 뿐이며 역시 중도의 뜻이라고 하느니라.
여기서 말한 인연소생법은 연기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뜻이 넓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부처님이 가르친 진리도 법이라고 그러지만은 사물의 구성 요소도 법이라고 그러는데, 사물 그 자체를 법이라고 해요. 여기서 용수가 말하는 법이란 말은 우리가 보는 일상 사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구마라사의 번역에는 그 아설 즉 시무로 되어 있어요. 공 대신에. 그러니까 공과 무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구마라사의 번역을 바탕으로 쓴 사람들은 아설 즉 시무라고 그러고, 현장의 번역을 바탕으로 한 사람들은 아설 즉 시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연기가 뭐냐? 여기서 말하면은 지금 공이라 그랬고 가명이라 했고 중이라 했으니까 결국을 앞 글자만 떼서 공과 중이라는 뜻인데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공은 실체가 없다는 뜻으로 쓴 겁니다. 하지만 실체가 없지만 우리 현상계가 눈에 보이는 걸 이 책상은 없다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긍정을 하지만은 실체는 없으니까 가유로서,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우리한테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뜻에서 긍정을 하는 것을 가라 그러고, 중은 뭐냐면 세상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기도 하지만은 또 가유에서 존재하니까 유와 무의 양극단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중도다고 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는 사물은 있어요, 그렇게. 그쵸, 있긴 하지만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긴 하지만 또 그런 것이 존재한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중이라 해서 공과 중 셋을 같은 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부른다 하는 것이 용수의 삼재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수는 연기된 것을 공과 중으로 표현함으로써 공을 말로 표현하기 힘든 오묘한 이치가 담긴 것으로 설하고 있지만 공에는 분명히 없음의 뜻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물질교에 관한 생각하면 대승불교와 양자역학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제가 7강에서 베리정류 아스펙의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라는 것은 측정했을 때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 측정 전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아스펙의 실험에서 확인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반야신경은 뭐냐면 시고, 공중, 무색, 무수상 형식이라니까 뭐 사물의 실제성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야신경의 내용이 양자역학을 보면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네요. 의문이 뭐냐면은 반야신경의 내용이 양자역학적으로 뒷받침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공이라고 그러고 뭐 중이라고 그러고 가라 그래봤자 그것을 우리가 실생활에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의 말장난에 불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중, 무색, 무수삭 행식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줄까? 그 답을 한번 뭐 선성한테 들을 수 있지만은 불교에 심취했던 그 당성 8대가 중에 한 사람인 소동파에서 들어볼 수 있어서 소동파의 글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소동파의 체험과 깨달음이 뭐냐면 당성 8대가 중에 한 사람인 소동파가 중국 강서성에 있는 여사에 위치한 규종사의 불인 요원 선사를 만났을 때 선사의 방에는 사람이 많아서 앉을 의자가 없었어요. 근데 소동파 높은 사람이잖아요. 높은 사람이니까 어디 앉아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 불인 요원 선사가 하는 말이 오늘은 의자가 없으니까 미안하지만 아무데나 앉으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동파가 농담으로 문제 없습니다. 뭐 그 화상의 몸을 선상으로 빌려주시죠. 그러니까 그 스님 선상 없으면 스님 몸에 내가 앉으면 되죠 했더니 하는 말이 그 몸이 본래 공한 것이요 어디 앉겠습니까? 하니까 소동 말이 맥혀버렸어요. 그래서 화상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미혹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했더니 그 불인 요원 선사가 말하기를
일체 사량 분별을 쉬고 또 쉬십시오. 그러니까 잡생각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사물이 있는 그대로 봐서 대주 해의선사가 말한 것처럼 배고프면 밥 먹고 고나면 자면 되지 딴 생각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분명히 불인 요원 선사와 소동파는 공을 무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 시공주 무색수상행시 무안이 비설이라고 할 때 무는 분명히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을 없다는 뜻으로 쓴 거 맞아요. 그래서 사물이 실상이 공이라면 소동파는 돌을 어떻게 읊었을까 해서 그 유명한 시가 있는데 도가 나를 찾아올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잡으러 뛰어가면 호련히 사라지는 것. 세상 사람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 목숨을 걸고라도 얻으려 하지만 손에 쥘 수도 없이 가벼운 것. 그래서 잡을 수 없는 것이 도라고 한다. 이게 소동포의 말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필요하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잡으려면 도망치지만은 열심히 일한 대장장이가 불꽃과 쇠의 돌을 터득하듯이 같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쇠만 두드리는 대장장이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불꽃과 쇠의 돌을 터득하듯이 마음자리 비워놓으면 그것이 제 발로 앉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쉬라. 참데 마음을 쉬는 것이 어렵긴 하죠. 그래서 공의 모습은 뭐냐면은 소동파가 읊은 도는 바로 공의 모습과 공의 작용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면 잡으려면 없어지고 세상 사람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온갖 작용을 하지만 잡을 수는 없다. 두 번째는 마음자리를 비워두면 그것이 제발 찾아온다. 이 두 번째는 제가 12강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오늘은 주로 그 첫 번째 공의 모습에 대해서만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소동파가 이래서 말한 내용은 마음의 작용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마음은 온갖 희로애락을 일으키지만 우리는 그것을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유따 니까야 그 12품과 자바암경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마음이라 부르거나 의지라고 부르거나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났다가 다른 순간에 사라지며 밤낮으로 바뀌고 변하느니라. 마치 원숭이가 숲에서 놀 때 나무들을 오가면서 이 나뭇가지를 놓자 말자 바로 다른 나뭇가지를 잡는 것 같이 그 마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났다가 다른 순간에 사라지고 밤낮으로 바뀌느니라. 그래서 마음이라는 건 실체가 없어서 늘 변하고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신경과학적으로 봐도 그렇거든요. 불교는 두뇌가 마음이라는 신경과학자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지만은 적어도 신경과학적으로 살펴봐도 마음의 실체나 주제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과학자들도 자아라는 것은 두뇌가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봐요. 수상행식은 결국 공한 것이거든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우주 삼라만상을 전개하고 이 몸을 만들고 온갖 생명체를 만들고 별짓을 다 하지만 제가 제 6강과 10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것들은 실체 없는 확률파에 불과하고 우리가 아는 물리량들은 관찰자가 측정했기 때문에 관찰자와 관찰 대상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상행식의 모습이에요. 물리학적으로 살펴본 모습이기도 하고 신경과학적으로 살펴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야 바람일 따로 깨닫거나 과학적으로 살펴보거나 색, 수상, 행식 모두가 본질적으로 공합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은 시고 공중 무색 무수상 행식이라고 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하나 가질 수 있거든요. 그 묻기를 그러나 무색 무수상 행식이라면 허무주의가 아닌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물의 실상이 묘해서 그럴 뿐 무색 무수상 행식이 허무주의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생불멸의 이치를 깨달은 심한 경지에서 한 말이로서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보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단계적 이해를 위해 우리가 유식 불교보다는 초기 불교를 한번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선을 그 깊이에 따라서 9단계를 나눕니다. 그중 최고의 경지를 멸진정 또는 상수멸정이라고 하는데, 종파에 따라서 견해가 좀 다르긴 하지만은 어떤 종파는 상수멸정을 글자 그대로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지만 의식이 있다고 말하고, 어떤 종파는 신구의 사명의 중지를 체험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불교대학원 정중영 교수가 여기에서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줄여서 불교학 연구에 2004년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정준영 교수는 이것을 언어, 호흡, 그리고 마음의 모든 정신적, 육체적 활동이 잠정적으로 중지되는 그러한 경지가 상수멸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의 사명이 정지된 상태는 우리가 아는 한 죽은 상태죠. 실제로 불교 수행자들 중에는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으면 죽는 것이 아닌가 해서 상수멸정에 들어가기를 꺼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상수멸정은 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상수멸정은 불교 수행에서 나타나는 최상의 즐거움으로 모든 번뇌가 소멸되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무색, 무수상 행식은 허무주의가 아니라 반야 바라밀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보고 느낀 사물의 참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없음이라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없음의 작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작용도 없는 허무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럴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이제 12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없으면 없음의 작용이 있고, 없음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있음이 의미를 갖게 돼요. 네, 그래서 공의 1차적인 의미는 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